IT의 신! 신 여러분 안녕하시지 못하시죠? 좀 몇 주째 계속 인사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힘듭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열심히 공부해서 반등의 시간을 노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라는 거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10월 12일 오전인데요. 금통위에서 0.75%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IT 신이 이런 매크로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하도 이렇게 시장이 흉흉하니까 조금 코멘트 할게요. 일단 이제 제가 1200원 환율이 큰 마디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잠시 1200원 찍었다가 내려왔는데요. 아마 한국은행에서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좀 환율 방어할 것 같고요. 이거 뭐 어떻게 보냐라고 이제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우리나라 무역수지 상황이나 경제 성장률 감안하면 저는 원화가 과소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원은 과하다. 왜 그러면 빠지는데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요. 우리나라는 중국 위안화하고 좀 연동성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한 30-40% 정도가 지금 중국 쪽 통해서 주로 중간재,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거 납품하고 벌어들이는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위안화하고 연동되는 게 되게 큰데요. 위안화가 요즘 최근에 헝다 사태 같은 이런 신용 리스크 이제 우려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시장은 직접 투자하는 게 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좀 프록시,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프록시로 이제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과한 거는 또 충분히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펀더멘탈 공부 열심히 해서 또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계속 시세를 보고 주가를 보면 우리가 제대로 보는 건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그때 내가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당장 주식 투자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향후 우리가 뜨는 산업, 로봇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우리 로봇 모르시는 분들은 없는데요. 이걸 산업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뜯어보고 분석해 본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로봇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로봇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일단은 협동 로봇이 있습니다.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로봇. 그리고 프로세스 자동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류를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산업용 로봇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로봇팔들, 거대한 로봇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산업용 로봇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협동 로봇이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코봇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산업용 로봇하고 협동 로봇이 뭐가 다르냐면요. 예전에 산업용 로봇은요. 접근 자체가 안 됐어요. 별도 운영이죠. 사람이 접근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따로 이렇게 됐는데 요즘의 트렌드는요. 제조 현장에서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봇이라고 하고요. 서비스 로봇은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로봇 청소기 그리고 의료 로봇, 애완 로봇 이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 로봇 이런 것들, 왕구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고요. 다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자동화는요. 이제 제조 현장에서 우리 팔다리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반도체 이송이나 이런 쪽에 쓰이는 로봇들 있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로봇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로봇이라는 건요.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존재잖아요. 이게 약간 팬데믹하고 크게 연관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1900년대 초에 스페인 독감 때문에 유럽 인구의 15%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민법이 제정되면서 저렴한 노동력 자체가 공급이 중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컨베이어 벨트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컨베이어 벨트 그러면 이제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쭉 가면서 사람이 계속 같은 일만 하는 거 있죠? 나사 쪼이기만 하는. 이게 이제 포디즘이라 그러죠. 포디즘. 이거는 이제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자동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뭐 자동화 수준에 보면 컨베이어 벨트가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때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엄청났어요. 쇼크였어요. 그래서 자동화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러다이트 운동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복갱이 들고 가서 막 기계 부숴버리고 막 이러는 거죠. 그만큼 노동시장의 충격이 컸거든요. 자, 지금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죠. 막대한 유동성.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고요. 그러면 모든 게 오르고 있죠. 지금은 모든 게 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뭐 인플레이션. 그래도 다 오르는데 사람의 임금만 안 오른다고 하지만 결국 임금 상승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겠죠. 그러면 또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은 자동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노동력이 비싸지기 때문에 자동화가 훨씬 더 고도화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기회를 찾아야겠죠. 로봇 산업에서. 자, 지금 이제 그러면 기업들은 인건비 절약과 단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산업용 로봇을 이제 계속 투입하겠죠. 그리고 첨단 산업 뜨고 있잖아요. 전기차, 자율주행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UAM 이런 쪽으로 신성장 산업이 계속 태동하고 있는데 이때 또 이제 신규 로봇 수요를 또 촉발을 시킵니다. 또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요.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이제 직접 사람하고 대면하는 게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들을 계속 도입해서 이런 쪽에 또 니즈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로봇 시장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요. 지금 글로벌 로봇 시장은 17년도에 245억 달러 그래서요 21년 444억 달러로 성장할 걸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이요. 이거는 이제 연평균 따지면 22%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성장 속도 빠른 거고요. 그리고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은 매년 14%, 그리고 22년이 되면 66만 대 로봇 시장이 수량으로 형성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시장이요. 서비스 로봇입니다. 서비스 로봇 시장이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그동안 로봇 시장은 주로 산업용, 제조용 로봇 시장이 주도를 했는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서비스 로봇 시장이 굉장히 발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G 통신하고 AI, 인공지능하고 서비스 기술이 진화되면서 촉발되고 있는데요. 23년까지 한 5년치 정도 성장률을 보면요. 군사용 쪽에서 14.2%, 그리고 드론 15.4%, 그리고 의료 30%, 그리고 물류 37.9%, 산업용 15%. 이렇게 이제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자, 지금 그러면 주목되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성장률 가장 높은 부분. 자, 의료하고 물류 쪽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자, 이쪽으로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정부도 지금 로봇 시장 활성화 정책에 팔을 걷어붙였죠. 23년까지 세계 4대 로봇 강국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로봇 산업이요. 한 18년 정도로 보면요. 한 5.7조 정도 됩니다. 국내 로봇 시장이요. 주로 대부분 제조 로봇 쪽이겠죠. 그리고 이거를 23년까지 15조 시장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세계 4대 로봇 강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 예산을요, 좀 증액 편성했어요. 자, 25년까지요, 로봇 전문 기업 20개, 그리고 로봇 시장 20조 달성, 이런 비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예산을요, 산업부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거든요. 산업부 로봇 예산이요, 로봇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32%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한 1944억 정도 재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정부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요, 로봇 부품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부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품 국산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로봇 산업이라는 게요, 특징이 되게 이 전용 부품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 뭐 다른 부품들 있잖아요. 핸드셋 쪽이나 자동차 쪽이나 이런 쪽 부품을 가져와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게 왜냐면 아직까지 로봇 산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용 부품이라는 것들은 별로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추에이터나 그리고 감속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이 회사가 감속기 부문의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감속기가 뭐냐면요, 우리 사람의 관절은요 굉장히 미세하게 이렇게 컨트롤하잖아요. 로봇의 관절도 이렇게 미세하게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이 속도를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이 관절을 제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모터를 굉장히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 이 감속기 부분을 국산하고 있는 회사가요, SPG입니다. SPG. 그리고 로보티즈. 이런 회사들은 뭐 당장 사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공부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또 매력적인 가격대가 올 수 있으니까요. 항상 우리가 IT신을 보는 거는 그죠, 미리 이런 종목들을 스크리닝 해놓고 리스팅 해 놓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경석강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어요. 폴더블 관련주에서 세경하이테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나름 조사에 따르면 폴더블 보호필름 단가가 외장 힌지의 약 절반 수준인데 $9라고 적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복잡한 금형 등이 들어간 힌지보다 보호필름 원가가 현저히 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즉, 외형은 힌지가 더 높을 수도 있어도 수익성은 보호필름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폴더블 시장이 커질수록 세경 하이테크의 수혜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 한번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경 하이테크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폴더블 보호필름을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하는 게 이제 폴더블 폰 보호필름인데, 기존의 힌지 대비해서는 저렴하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힌지라는 거는요, 지금 폴더블의 핵심으로 꼽히는데 KH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 같은 회사들이, 이거는 이제 외장, 내장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시장 규모도 한 800만 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회사들은 세경하이테크도 나름의 어떤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원화 이슈가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원화. 왜냐하면 이 물량이 많아지면 한 개 회사가 다 물량을 담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삼성 같은 회사에서도 이거를 이제 계속 서플라이 체인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진 축소를, 디펜스를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서플라이 체인이 펼쳐질 때 내가 마진을 디펜스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중요하냐? 기술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힌지라는 부분은요, 힌지라는 거는 금형이에요. 금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품들을 해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 업체들이나 이제 기존 경쟁 업체들이 되게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 기술 노하우 부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시장에서 밸류를 더 주는 거고요.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초창기 폴더블 폰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받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주요 이런 업체들하고 비해서는 조금 이제 거기서 탈락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것들이 이원화가 됐을 경우에 마진을 디펜스하는 거는 아무래도 생각보다 좀 기술력이 조금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힌지보다는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뜯어서 공부해 보시면요, 좋은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 시장, 폴더블 폰 시장 자체가 22년에 뭐 한 2천만 대까지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게는 2천만 대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성장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힌지보다는 좀 디스카운트 돼 있다. 이게 이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죠?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